생방송 시카고 지금에서 시청자분들을 위한 여름방학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행복한 부모 아카데미 2교시 시카고 마음건강연구소 조옥순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다시 나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카고 마음건강연구소 조옥순입니다. 오늘은 2주차 강연이에요. 네. 자녀의 발달에 적합한 부모 역할에 관해서 네.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2교시 시작할 준비되셨지요? 네. 주제는 발달에 적합한 부모 역할인데요. 사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어요. 무슨 이론 강의 같이. 그런데 너무나 쉽고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1교시 때 기억나십니까? 자녀가 성장해서 성인이 되면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건강하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정신적으로 무너져서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과정에 보호 요인을 설명을 드렸지요. 그 보호 요인, 자녀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강건하게 어려운 시기를 지낼 수 있게 도와주는 요인 중에 첫 번째가 부모와 자녀 간의 따뜻하고 지시적인 관계였습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의 내용, 부모의 상담자 역할, 발달적으로 적합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발달적으로 적합하게 부모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니 상담사의 역할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일반적으로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정말 태어나서 누워서 20시간 이상 잠을 자고 또 부모의 케어가 없으면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그런 신생아기부터 생각해 보면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또 좀 자라면 가르치고 그렇죠. 그리고 취업을 하고 대학을 들어가고 또 결혼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인생 전반에 부모의 역할이 있는데 이 부모 역할 하나를 직업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내니, 하우스키퍼, 그죠? 요리사, 드라이버 해주는 운전사, 티처, 건강을 또 챙기는 의사, 간호사, 약사의 역할도 하고 정말 매니저의 역할, 이제 막 초, 중, 고등학교 들어가면 많은 스케줄을 소화하느라 부모님이 매니저 역할도 하고 또 자라면서 생일, 또 특별한 날 챙기는 뭐 진짜 그 플래너 역할, 그쵸? 이벤트 플래너 역할도 하고 정말 고민을 나누는 친구 역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많은 역할들을 종합해 보면 어떤 직업이 생각나십니까? 네. 정말 너무 복합적이죠. 이 직업을 이렇게도 표현해요. Director of Operations, 작전 운영 실장. 너무 어렵죠. 진짜 총괄 책임을 맡은 그런 역할, 한 사람의 인생을 총괄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아마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직업이라고 불리는 이 부모 역할을 여러분들이 모두 하고 계시고 해오셨고 또 지금 부모가 아니더라도 그런 부모에게서 자라났습니다. 그런 부모가 없으면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많은 역할들을 그리고 어려운 역할을 지혜롭고 전문가답게 어차피 부모 역할을 할 거면 지혜롭고 전문가답게 하자라는 게 오늘의 요지이고요. 지혜롭고 전문가답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발달 단계에 맞는 그런 부모 역할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 역할이 어려운 것은요. 직장에서는 출퇴근 시간이 있습니다. 그쵸? 8시에 출근해서 4시, 5시면 퇴근하고 그 이후에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이 부모 역할은 24시간, 7day, 365일 부모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고객이 계속 바뀌어요. 직장에서는 고객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고객의 니드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읽기가 쉬워요. 근데 부모는 우리의 고객이 자꾸만 성장하면서 이 요구가 달라져요.
그래서 어릴 때는 먹이고 입히고 재우면 너무나 얌전하고 방실방실 웃는 그런 아기였다가 자라면서 정말 뛰어다니면서 언제 사고 칠지 모르는 그런 위험 상황에 노출되고 또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는 끊임없이 제잘되면서 질문을 합니다. 정말 마땅한 답이 생각이 안 날 엉뚱한 질문들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성장하면서 그들의 니드, 요구가, 필요가 달라지기 때문에 부모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함께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발달에 적합한 부모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재미있는 이론을 하나 소개하려고 해요. 여러분도 혹시 에릭슨이라는 학자, 심리학자 이름을 아마 부모 교육이나 아니면 심리학, 교육학 전공하신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요. 독일계 미국 심리학자입니다. 프로이드와 동시대에 살면서 정신분석학을 함께 공부하기도 했지요. 근데 이분은 프로이드의 심리 성적 발달 이론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인생 전체를 8단계로 나누어서 인간의 성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가 이건 자녀분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도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 이론의 포인트는 뭐냐? 인생의 매 발달 단계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계단을 8개의 계단을 한번 이미지화 해보세요. 쭉 첫 번째 계단부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인 것처럼 우리는 첫 번째 계단부터 시작해서 8번째 계단까지 도착하면 우리는 어디에 닿을까요? 네, 어떤 분들은 이 이름을 인생 단계, 또 천국의 계단, 이 인생의 끝에 끝자락에 우리는 어디에 닿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 8개의 단계를 거치거든요. 매 발달 단계마다 과업, developmental task라고 해요. 발달 과업이 있습니다. 이 발달 과업은 그 단계에서 이루어야 하고요. 만약에 그 단계에서 성취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다음에 발달 과업을 이루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발달에 적합한 부모 역할은 이 발달 단계에 맞는 발달 과업을 성취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이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한 단계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우리가 보통 신생아기라고 불리는 0세에서 1세, 태어나서 생후 1년. 많은 분들이 이때는 아기들이 기억을 못하고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고 하니까 좀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첫 생후 1년이 나머지 인생을 좌우합니다. 왜요? 이때 발달 과업이 이 세상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뢰감이 발달 과업이고요. 이 과업을 성공하면 세상에 대한 신뢰감, 앞으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게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막연한 불신감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기 힘들고 세상에 대해서 왠지 자꾸 부정적인 느낌이 들게 되지요. 이 신뢰감을 발달 과업으로 성취시킬 수 있기 위해서 부모 역할은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네, 기본적인 욕구, 먹고 자고 기저귀 갈아주고 정말 배고플 때 언제든지 먹어도 엄마가 짜증내지 않고 잠 올 때 잠투정해도 화내지 않고 정말 아기가 필요한 만큼 언제든지 돌봄을 받을 수 있으면 그 아이는 신뢰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 부모 역할은 대부분 내니,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돌봄을 받는 그런 양육자, nurturing의 역할이 대부분입니다. 자, 1단계였고요. 2단계는 1세에서 3세, 우리가 주로 영악이라고 부르는 그 시기입니다. 가장 큰 발달 특징이 뭔가요? 1세에 첫돌. 그렇죠. 첫돌이면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제 말도 하죠. 엄마, 아빠, 이제 첫 단어가 조금씩 나오죠. 사람이 그때까지 누워 있다가, 동물들은 대부분 태어나자마자 움직이거나 늦어도 일주일, 아무리 늦어도 한 달 이내에는 대체로 독립적으로 막 움직여요. 그런데 사람은 1년이 걸립니다. 자기 두 발로 걷는데. 만물의 영장이지만 발달적으로는 굉장히 늦고 오래 걸리고 취약하지요. 이 아이가 1년이 지나서 1년과 3세 사이에는 이제 신체적으로도 자유성이 생깁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가고 하고 싶은 말을 해서 자기를 표현해요. 이때 발달 과업은 자율성입니다. 그러면 부모 역할은 이 자율성을 키울 수 있는 역할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젖주고 재우는 거를 넘어서서 안전하게 탐색하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게 해서 자유롭게.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발달 과업은 배변 훈련입니다. 자기가 소변, 대변을 가리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그때부터는 더 자율성, 언제 배출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자율성이 생기고요. 이때 너무 혼내지 않고 너무 강압적으로 엄격하게 배변 훈련을 하지 않아야 이 아이들이 자율성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때 조그만 실수에도 너무 이렇게 혹독하게 화를 내거나 혼을 내면 수치심이 생겨요. 그래서 실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고 좀 뭔가 이렇게 탐색하는 걸 힘들어합니다. 부모 역할 두 번째 기억나시죠? 이해되시죠? 세 번째 단계의 부모 역할은요, 주도성. 3세에서 5세, 우리는 이 시기를 유아기라고 불러요. 유아기. 이제 유치원을 막 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내가 할 거야. 입니다. 그래서 주도성이 발달하는 시기이고 이 단계의 발달 과업은 주도성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발달 과업을 주도성을 키울 수 있도록 부모들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아동기. 아동기는 5세부터 12세. 연령은 나라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발달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초등학교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동기 때 중요한 발달 과업은 근면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숙제를 하고 또 친구를 만들고 함께 놀이를 하고 뛰어놀고 이 모든 것이 근면성을 키우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단순히 숙제했어 안 했어, 공부했어 안 했어, 성적과 결과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또 책임감을 기르는 그런 근면성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발달에 적합한 부모 역할이겠습니다. 그 다음이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시기, 이제 티네이저로 들어가면 이제 청소년기가 시작되지요. 보통 12세, 13세, 프리틴이라고 불리는 그 시기부터 이제 19세, 대학을 들어가는 이 영어덜트기 바로 직전까지 이 청소년기라고 불리는데요. 이때 발달 과업은 정체감 형성입니다. 아이덴티티, 자기, 내가 누구인가. 이 시기에 가장 많이 하는 퀘스천은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 그야말로 질풍노도의 시기인 거죠. 오늘 주제가 이 발달에 적합한 부모 역할 그리고 세부 주제가 상담자, 부모의 상담자 역할이었는데요. 사실 이 청소년기에 가장 필요한
역할이 부모의 상담사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달 과업에 따라 우리 부모의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 2교시의 핵심 내용이었고요. 그 이후에도 성년기, 노년기에 각각의 발달 과업이 있습니다. 생산성, 성년기에는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하고 또 직장에서는 후진을 양성하고 하면서 삶이 좀 더 프로덕티브하게 생산적으로 갈 수 있도록 부모가 이때는 이제 부모가 성인이 된 자녀를 지지하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적어졌지만 여전히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이제 노년기로 가게 되면 사실 부모 자신의 이야기가 됩니다. 내 인생을 통합하고 돌아봤을 때 아, 이만하면 참 잘 살았다 라는 그런 인생의 통합 시기. 그러지 못할 때 절망감이 와요. 인생에 대한 회한과 후회가 남는 그런 어떤 절망적인 느낌이 드는데 이 노년기의 발달 과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나는 어느 발달 단계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에릭슨 인간 발달 이론에 비추어 본 부모의 발달에 적합한 부모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박사님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몇 가지 그러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심리학 관련 학위나 라이센스 없이도 부모가 상담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할 수 있죠. 우리가 상담사라는 직업은 할 수 없지만, 상담사가 하는 역할, 이제 상담의 기본 기술을 자녀 교육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는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의료 기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상담사들은 자신이 상담의 도구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기 자신을 상담의 도구로 충분히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상담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상담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관계 형성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라포 형성한다. 그리고 소통하는 부분. 누가 상담사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상담사는 잘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기를 도구로 생각했을 때 귀로 잘 듣고 눈으로 아이와 눈맞춤을 하면서 그 아이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그 아이의 마음을 느끼고 네. 눈과 귀와 마음을 활용하고 그리고 머리로는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갈 수 있는 어떤 지혜와 판단력, 문제 해결력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충분한 이런 기능을 활용할 때 충분히 상담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나은 부모가 되기 위해 바람직한 방법이나 방향에 관해서 말씀해 네. 주시겠어요? 예, 오늘 배웠던 것처럼 더 나은 부모, 지금도 아마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더 나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처럼 우리 자녀가 어떠한 발달 단계에 있는가, 정말 자녀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고려하셔서 부모도 함께 공부하고 성장하는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다면 아마 더 나은 부모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자녀의 발달에 적합한 부모 역할에 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세 번째 강의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